안녕하세요.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기술을 확인하는 채널 V의 김 PD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IoT, 자율주행,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너무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앞으로는 우리 채널 V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노트북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배송 날짜가 몇 달씩 밀리거나 가격이 급상승해서 곤란을 겪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건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슈퍼사이클이란 원자재 시장에서 유래한 말로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합니다.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제품 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우리가 구매하는 전자기기에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도체란 넓은 범위의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활용해 만든 제품들로 국한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란 대체 뭘까요? 전기 전도가 아주 잘 되는 물질을 우린 도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엔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는 양면적인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 특정 시점에서는 도체가 돼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또 다른 시점에서는 부도체가 돼서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이런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전원이 공급돼서 작동되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도체 소자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CPU, 그래픽카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성능을 좋게 하려다 보니까 원하는 시점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또 원하지 않는 시점에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진 물질이 필요했고, 더 좋은 특성을 가진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 이후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도체를 활용한 전기 제품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성능 또한 현재에 비해서 신호 전달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된 형태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제품들은 수억 개 이상의 반도체 소자들을 사용을 해서 그 소자들을 집적화시켜서 만든 게 반도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가 미세화될수록 동일 면적에서 제작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 제품의 성능 향상과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의 개발은 점점 미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2018년에 강하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은 클라우드 시장, 즉 회사 전산실에 서버를 두는 것보다 거대한 가상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는데요. 당시에는 클라우드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반도체를 과잉 생산, 과잉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8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재고가 쌓여 D램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를 겪었다는 점을 알고 가야 합니다. 올해 찾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비대면 경제 가속화로 인한 서버 반도체와 노트북 메모리의 급격한 수요 증가입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증가로 인해 디바이스는 물론 데이터 저장소가 코로나19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반도체 공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입니다. 지난 겨울 텍사스에서 발생한 블랙아웃에 의한 공장 셧다운과 대만 가뭄으로 인해 TSMC 공장의 생산 일정이 변경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수요 예측 실패입니다.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자동차 구매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봤던 자동차 생산업체는 반도체 주문 생산량을 대폭으로 낮췄는데요. 생각보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자 그제서야 반도체 주문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유연한 생산이 어렵다 보니 현재까지도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원인들로 인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융 전문가들이 반도체의 가격 상승을 뜻하는 슈퍼사이클을 점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반도체 업계에 장밋빛 미래만 있지 않다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정점을 통과하는 이른바 피크아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JP모건에서 반도체 업계에 겨울이 온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목표 주가액을 낮춰서 피크아웃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피크아웃을 거쳐서 다운사이클이 찾아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현재에도 가까운 미래에도 반도체를 대신할 제품이 아직은 없다는 점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반도체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 중 한 가지를 가지고 더욱 알차고 더욱 재밌고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겠습니다.